자, 이제 노동위원회법으로 들어갈게요. 사실은 노동위원회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법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게 녹아 있긴 한데 이 법상에 이제 좀 특이한 내용들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동위원회법.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주된 목적은 판정과 조정입니다. 이제 노동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노동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원회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의 분과별 위원회에서 다 하죠. 이 분과별 위원회 핵심이 심판위원회입니다. 심판. 이게 판정이 목적이죠. 판정. O냐 X냐 판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위원회. 자, 이런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중재위원회, 공무원 노동위 조정위원회 뭐 쭉 나오는데 차별시정위원회 들어가겠죠. 자, 주된 거는 이제 심판하고 조정해가지고 노사 간의 어떤 그런 질서를 확립하겠다. 여기에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위의 특징을 볼까요? 특징은요, 이게 조직도 상으로는 노동부 산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상으로는요, 독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정을 하는 기구예요. 이게 제한을 받게 되면요, 이게 독립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요. 자, 보게 되면 구성, 기능. 사실 뭐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돈과 사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와 예산이 이제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동부에 이제 종속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 기능, 인사, 예산 여기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이게 공정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노동위원회 구성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3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자 이거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구성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의 문제는 이제, 노동위원회는 1심 제도가 초심이 진호위, 이제 재심이 중노위, 이런 식으로 이충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정 담당하는 위원을 따로 위촉을 해요. 그리고 심판 담당 위원을 따로 위촉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담당 공익위원 따로 위촉, 조정 담당 공익위원 따로 위촉. 이렇게 해서 거기에 특화된 분을 위촉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이제 준입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약간 중노위 같은 경우는 자기 내부의 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종의 내부의 입법권이 있는 거죠, 이게. 그 정도까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나오는 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옆에 문자 먹고 일단 넘어갈게요. 454쪽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454쪽에 6번 문제. 예, 노동부 장관 하지 않습니다. 행정 조직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노동부 장관이 이걸 개입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중노위원장이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이제 종류를 볼게요. 노동위원회 종류는 이제 초심 관장위와 진호위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 그런데 요거는 노동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특별노동위원회가 하나 있어, 있기는. 요게 이제 선언노동위원회입니다. 이게 선언노동위원회. 선언들에 대한 특별한 1심 기구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빼고는 다 노동부 상관 소속입니다. 이게 해양수산부 장관인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1심 기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심 이제 노동위원회가 중노위가 되는 겁니다. 중노위.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진호위는 초심을 관장하는 그런 노동위원회, 중노위는 재심을 관장하는 노동위원회, 이렇게 눈에 보이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양가를 1번 중노위입니다. 중노위는 노동부 장관 소속하에 두지만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해하시고요. 양가를 1번에 관장합니다. 재심 사건을 관장해요. 재심 사건을.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고요. 처음에 가는 재심 사건을 관장한다. 잘 시간이 없었으면은, 제공안 읽을 수밖에 없어요. 진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 사건을 관장한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게 되면, 둘 이상의 진호위의 관할구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 사건. 그러니까 원래는 중노위는 재심을 관장하는 기구인데, 노동쟁의 조정은 초심 기구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은 재심 없는 거죠,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조정 사건이에요. 아까 우리가 심판도 있지만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 사건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여기에 한해서, 이 조정 사건인데 이게 둘 이상의 이 관할구에 걸쳐 있어요. 여기 걸쳐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노위가 진노위에 걸쳐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중노위가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납니다. 자, 중노위는 둘 이상의 진노위 관할구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 사건을 관장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원래 원칙이 그런데 좀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노위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원칙은 이게 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그런 조정은 중노위가 관장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옆에 한번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문제. 3번 문제. 네, 이건 진호위가, 초심이 원래 진호위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노위가 이걸 관장합니다. 심판은 안 해요. 심판은 이제 주된 사무소의 소유지를 관장하는, 주된 그 사업장 소유지를 관할하는 진호위가 하는데, 여기 조정은 이게 중노위가 한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중노위가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배우셨던 긴급조정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노동자법에서 긴급이행 명령에 대한 신청권, 이런 것들은 중노위가 이걸 한다라고 하는 거 배웠던 그 내용이 좀 반복이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노위가 어떤 권한 가지는가 하면, 양가로 3번에 456쪽에 나를 보시면은 규칙 제정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준사법 기구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 대한 건 할 수 없을지라도 내부 규칙까지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중노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노위가 아니고요. 중노위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 진노위라든지 여기에 대한 기본 방침, 그 다음에 법령 해석에 대한 필요한 지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노위가 한 단계 더 급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진노위에 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노위가 재심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일 이내에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겠죠. 이런 봤습니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다 봤어요. 근데 여기서 피고는요,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 중노위원장. 중노위가 아니고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노위. 진노위는 이제 1신기구죠. 1신기구. 1신기구로 보시면 되고. 자, 양가를 이번에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때는 조정 사건인 경우에는 중노위 관장이에요. 조정 사건은. 근데 조정 사건이 아니에요. 심판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지를 관할하는 진노위에서 관장합니다.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조정 사건인 경우에는 중노위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지를 관할하는 진노위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뭐 약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진노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사건의 이송. 만약에 노동위원회 접수된 사건이요, 이 노동위원회 아니에요. 보니까, 이 노동위원회 다른 노동위원회인데 들어왔네, 이런 경우에는, 이송합니다. 원래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반려하면 안 돼요, 원칙은요. 이송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옛날 판례에서 이제 이게 반려하면 안 되고 이송해야 되는데, 반려해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경우에는 도래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이송을 해줘야 돼요, 이송을.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노동위원회는 이제 우리가 선언노동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이고요. 노동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1심, 그냥 선언노동위원회, 선언노동법에 대한 1심 기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동위원회가 이게 진노위, 중노위가 됐는데 요 안에 각각 어떻게 되는가 하면 3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런 식으로 3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상세히 하기 힘들지만 좀 보겠습니다. 근로자위원은 누가 될까요? 근로자위원은 노조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노조가 추천한 거죠. 노조가 이 사람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해요. 사용자위원은요, 사용단체, 이제 경송이라든지 정경련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공익위원은요, 공익위원은 순차 배제합니다. 순차 배제.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요, 노동조합이 추천하고요, 사용단체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노동조합이 빼고 사측이 빼고 노조가 빼고 사측이 빼고 남은 사람들을 위촉 대상의 공익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공익위원은 구분 위촉합니다. 전문성을 위해서 이게 심판 담당 공익위원 구분 위촉하고요, 사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구분합니다. 조정 담당 공익위원 구분해요. 여러분들이 노무사 되셔가지고 이 공익위원 이제 경력이 쌓이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분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보통 노무사 외에 이제 추천 들어와요. 추천해서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난 심판 담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조정하겠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촉권자까지 볼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또 위촉권자도 가끔 나오거든요. 옛날에 나왔어요. 위촉권자가. 중노위는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중노위는 재청을 노동부 장관이에요. 노동부 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 위촉. 좀 급이 높은 거죠. 진노위는 약간 급이 한 단계 아래입니다. 아래니까 진노위 위원장 위촉 재청으로 중노위 위원장 위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노위는 대통령 위촉, 진노위는 중노위 위원장 위촉하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요. 자, 구조는 유사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까지 우리가 봐야겠어요. 그죠?
근데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나 뭐, 상임위원까지 봐야 되는 거냐, 그렇긴 한데,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하실 때 한번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요. 근데 지금 보진 않을 거예요. 넘어가고. 자, 이제 봐야 될 게 460쪽에 4번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성. 자, 노동위원회의 구성은 두 가지입니다. 전원회의가 하나 있고, 분과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원회의는 말 그대로 전체가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여러 가지 뭐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중노위는 이 전원회의에서 뭐 하는가 하면 지시할 수 있고요. 3번에 24조에 따른 지시,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까지 제정할 수 있어요. 규칙까지. 이건 전원회의의 업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상세히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부당해고 심판합니다. 그럼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심판위원회. 잘 보시더라도 심판위원회는 몇 명이 구성되는가 하면 3명입니다. 3명으로 구성된다. 근데 3명인데 이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이게. 심판인 거니까 이건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것들 위원회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63쪽에 차별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차별시정위원회.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했다, 혹은 이제 파기 근로자 차별했다는 경우에 차별을 시정해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때도 역시 이것도 판단 기능이 많습니다. 많아서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양가래 2번 차별시정위원회 공익위원 중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많아요. 그죠? 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중재위원회도 있고요. 특별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수정위원회는 이제 아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노동자법을 볼 때 봤지만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 1명, 공익위원 1명. 하지만 중재위원회와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요. 그게 양가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중노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464쪽에 교원노동학교 조정위원회하고 공무원노동학교 조정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호위의 분과별위원회가 아니고 중노위의 분과별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죠. 그 교원노동학교 조정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노동학교 조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약간 특칙을 볼게요, 이제. 465쪽에 양가로 5번 특칙. 원래는 제가 구분 이촉한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조동 담당 공익위원, 이분은 이제 심판 담당 공익위원. 그런데 사건이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구분 위촉했지만 관계없이 다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되진 않아요. 원래 구분 위촉되어 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원래 3명 정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원래 심판이라든지 차별시정 담당은 심판이기 때문에 3명이 해야 되거든요. 3명이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신청 기간을 넘겼다. 그러면 아예 이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단독 심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양쪽이 모두 단독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혹은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독 심판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단독 심판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수집합니다. 회의를 수집하면은 이제 그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뽑아야겠죠. 그때는 호선합니다. 그 중에서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조정위원회는 누구였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회 됐던 공익위원이 이제 되는 구조가 되어 있었죠. 그런 거 빼고서는 다 공익위원인 거니까 호선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회의 진행합니다.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양가를 본 보고의 두 번째 문단.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옆에 원래는 이제 공익위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옆에 누가 있냐 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근데 거기서 의견 얘기해요, 의견. 이거 이제 그 위원장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부당해고입니까? 이게 무슨 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걸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를 이번에 회의는 공개합니다. 회의는 공개하고, 의결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피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뭔가 하면은, 만약에 뭐 제가 들어갔는데,
이 사건 관련된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제 그 배우자예요. 뭐 아들이에요. 그럼 빠져야겠죠. 그죠? 제척 제도가 있고요. 위원회 제척. 그 다음에 나 위원회 기피도 있습니다. 기피. 이 사람이 좀 공정한 그런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진 않겠죠. 케이스는 웬만해서는. 그래서 제척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인 거니까 보이는데 기피는 뭐 이제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요. 양가로분도 가끔 나옵니다. 양가로분도. 원래는 이제 분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이 원활한 사건 운영을 위해서 주심위원을 지명해서 사건 처리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분별위원회 위원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심위원 지명해서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회의를 의결을 해야 돼요. 몇 명이 찬성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많죠, 사람이. 많으니까 과반출석에 과반산성. 이거예요. 과반출석에 과반산성. 근데 부분별위원회는 없어요, 몇 명? 3명이에요, 3명. 3명이니까 전원 출석해야 됩니다. 전원 출석으로 회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산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무원노동학의 조정위원회는 7명이에요. 7명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전원 출석이 필요 없고, 공무원노동학의 조정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산성으로 의결합니다. 그 경우를 빼고서는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산성으로 의결을 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뭐 서면으로 송달해야 되고,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제 재심 신청,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서면으로 송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노동위원회가 원래는 이제 판정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화해를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 공고 가능합니다. 4번에 화해 공고. 원래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화해하자,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여기 뭐 수락했으면은 화해 조서를 작성해서 화해 조서에 사인합니다. 사인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똑같아요. 이제 화해로 끝내는 거죠. 이제 판정하지 않고 뭐 그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화해를 약간 좀 몰아가는 분위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권한입니다. 권한. 첫 번째,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한테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권이 있어요. 노동위원회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중노위는 지시권도 가능합니다. 진노위나 특별노동위원회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지시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노위는 또 규칙 제정권이 있습니다. 약간의 준입법권이 있는 거죠. 내부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양가로본에 여러분이 많이 봤던 거죠. 재심권이 있습니다. 1심 사건에 대한 이제 재심 사건을 관장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 이제 15일 이내 중노위원장의 피고로 해서 행정법원에 소로지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봤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올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 473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됐죠. 이제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사용자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이 빼고 사측이 빼고 남아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단독심판은 양쪽이 함께 동의하게 되면 단독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법원에 소로지게 하는 구조입니다. 자,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쭉 제가 설명드린 것 중심으로 해서 기출을 좀 보시면은 그래도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뭐 14개 법을 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소화한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됐거나 혹은 이제 좀 모르겠다는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곧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교재를 차분하게 보시면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노동법 1차는 한 법당 한 문제 나오니까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도까지는 보시고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나? 안 뵙죠, 그죠? 안 뵙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뵐 일 있으면 이제 뵙는 걸로 하시고, 어쨌든 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노무사로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